네, 안녕하세요. 사슴 같은 김준수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무화도로 바람도 시원없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악계 아이돌로 불리는 스타가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주셨는데요. 김준수 씨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악계 아이돌 요즘 이런 표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우선 어깨가 무겁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악을 조금 더 대중과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의 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이 소리를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11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나이가 29이니까 한 17, 18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년 정도. 네. 그러면 사람들이 네. 소리꾼, 국악인 김준수를 알아주고 네. 찾기 시작한 거는 대략 한 몇 년 정도 된 것 같습니까? 불과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제 국립창극단 단체에 입단하고 나서 여러 작품에서 주역을 맡고 그러면서 조금 더 제 이름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창극이라고 하는 게 판소리를 기본으로 한 일종의 뮤지컬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노래는 대부분 우리의 소리. 네. 예. 어떤 작품들 그동안 해왔습니까? 네, 그가 창극단 입단하고 나서는 서편제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 비극 메디아라는 작품이 있었고 또 우리 유실된 어떤 판소리 7바탕 중에 수경낭자전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심청가 그리고 춘향가 그리고 최근 했던 신작 폐양별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정말 작품을 많이 하셨는데 네. 처음에 그 창극단에서 활동 시작할 때와 지금의 폐왕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할 때 이 관객들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이 관중석이 꽉 찹니까?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정말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께서 극장을 찾아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창극단에서 하는 어떤 작품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아지셨고 그리고 관객층도 너무 많이 달라지고 해서 무대에 섰을 때의 그 부담감이 더 배로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공연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왕별이라고 하는 신작에서 우리 네. 김준수 씨가 맡았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네, 여자 역할인데 항우의 사랑하는 여인 우희 역을 맡았었습니다. 폐왕별이 하면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까 서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영화를 떠올릴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장국영 씨가 주연을 맡았던 폐왕별이 생각이 나는데 네, 같은 역할인 겁니까? 그렇죠. 극 중에서 같은 역할이기도 한데 이 작품에서는 이 창극 폐양별이에서는 영화의 어떤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은 정말 초안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께서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그렇죠. 영화에 대한 기억. 그렇죠. 영화에 대한 그렇죠. 기억이 되게 예, 강하시잖아요. 예. 그 영화의 소재가 아니라 초안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폐왕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또 가슴에 와닿았던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아무래도 우희가 마지막으로 항우를 위해서 건물을 주고 그리고 자결하는 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또 흘리셨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 건물을 또 익히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자결하는 그 씬까지 정말 고민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 춤을 연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우리 준수 씨가 처음에 판소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판소리를 처음 우연히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뭔가 사람이 몸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와 그리고 거기서 뽑아내는 어떤 절절함, 애절함에 제 마음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 꼬마가 네, 예. 그 매력에 사실 끌려서 소리를 시작한 계기가 됐습니다. 판소리를 지금 18년 정도 해왔는데 말이죠. 그 사이에 늘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국악에 대해서 우리의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소중하다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고 네. 찾아주지도 않고 좀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소리를 하면서 사실 힘들었던 적이 많죠. 그리고 특히 어려웠던 적은 이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겹쳐졌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랬고, 그리고 저와 부모님과의 갈등도 그랬고, 또 사춘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방황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또 친구들이 옆에서도 판소리를 한다고 했었을 때, 늘 어렸을 때부터, 야, 그게 왜 해? 그리고 뭐가 재밌어? 그리고 사실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고 예. 지루하다라는 예.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뭔가 소외감을 항상 많이 느끼고 이 소리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 소리를 꾸준히 해서 이런 친구들과 그리고 이런 대중들과 많이 소통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의 소통하기 위해서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의 저의 활동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차극단의 여러 가지 작품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수 씨와 함께 우리 소리꾼으로서 활동하시면서 후배인 김준수 씨를 바라보는 이 선배 소리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수 씨는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그 많은 그 선생님들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정말 재원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이 친구는 나중에 이 국악계의 큰 스타가 될 수 있겠다, 큰 주역이 될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 배비장이라는 역할이 어떨 때는 굉장히 좀 능청스럽고 굉장히 좀 재미난 캐릭터예요. 신입단원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잘 해내고 저도 김준수 씨가 나보다 어리다, 후배다라는 생각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작품에 임했던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신에게 안주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더 나아지고 싶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싶은 어떤 그 열정이 늘 김준수 씨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선배 박예리 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너무 선생님께서 좋은 말만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고 저 때 기억이 납니다. 또 선생님과의 추억들이. 예. 네. 최근에 저는 사실 텔레비전 다른 뭐 가요 경연 프로그램인가요?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혼자가 아니었죠? 네, 그렇죠. 같은 또래 소리꾼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지금 젊은 소리꾼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 소리꾼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리의 소리를 좀 더 잘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좀 더 대중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의 어떤 일반적인 가요를 대중가요를 우리식으로 많이 편곡을 해서 풀어보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국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그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은 가요를 부르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우리의 소리로 가요를 부르는. 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소리꾼들이 그냥 판소리 한 대목을 했을 때 조금 알아듣기가 힘들고 우선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대중가수의 가요를 저희 국악식으로 편곡을 해서 우리들만의 색깔로 표현했을 때 오히려 대중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또 우리 판소리가 궁금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리꾼들이 또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준수 씨의 정말로 소리꾼으로서 준수 씨가 가려고 하는 길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소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꿈이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 인간문화재요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또 많이 변하고 그리고 또 너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그 시대에 맞게 변해가는 어떤 시기인 것 같은데
제 본연의 어떤 뿌리, 판소리죠. 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이 듣고 좋아서 시작했던 이 판소리를 놓지 않고 이 뿌리를 지켜가면서 계속 쭉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다양한 장르와 협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거기서 자칫하면 잃기 쉬운 나의 어떤 뿌리의 판소리를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잘 지켜가면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그게 지금 앞으로의 제가 소리를 하면서의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꾼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이라고 하는 큰 네. 무대에도 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때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에게, 네.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려준 건데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무대에 섰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또 그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또 소리를 많은 전 세계인들 앞에서 했었고 아직도 잊지 못할 추억으로 정말 머릿속에 남아있죠. 예. 네. 소리꾼으로서 지금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어깨에 짊어진 짐을 무게를 그래서 더 무겁게 느낀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네. 사실 소리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 소리가 대중가요처럼 이렇게 대중들한테 인기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소외가 된 거에 있어서 안타깝음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그만큼 우리 국악인들이 무대에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고 예. 아쉽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조금 더 그런 설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음악을 하기 위해서의 많은 선생님들이 또 고생도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온 우리의 한 역사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께서 우리의 국악을 좀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리꾼들의 어떤 임무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느끼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또 어깨가 무겁고 그렇죠.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죠. 그 배우 하시는 분들도 네. 연극 무대를 외롭게 오랫도록 지키다가 연극은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안 와주실 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진출을 하시는데 네. 자신의 고향인 연극 무대를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다시 연극 무대에서 연극으로 또 관객들에게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그 연극을 찾게 되고 네. 이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네. 준수 씨가 바로 지금 우리 국악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찾아와 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리꾼 김준수는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좀 해주시죠. 네, 앞으로도 우리 전통 판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은 또 소리꾼 김준수에 대한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이번에 국립창극단에서 또 야심차게 준비한 심청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여러분들께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강력한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공연을 보러 오시면 우리 창극 5바탕 중에 또 대표작이기도 하고 우리 창극단에서의 단원들이 합창과 그리고 우리 소리의 멋과 진수를 정말 잘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셔서 우리의 소리에 대한 매력을 흠뻑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언제부터입니까? 네, 국립극장 다로름극장에서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어떤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네, 그 작품 안에서는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께서 또 저를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아, 어떤 한 역만 고정적으로 맡는 게 아니라 네네. 다양한 역할들을 맡는다. 네. 신봉사가 될 수도 있고 심청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럴 수도 겁니까? 있죠. 네. 밴더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직접 눈으로 봐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수 씨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던 거 꼭 지키시길 바라고 아마도 지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 인사드리는 게 사실은
뭐 하루 동안의 이별 아니겠습니까? 춘향가 중에 이별가를 우리 김준수 씨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겁니다.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락